네, 시간이 돼서 이제 지금부터 제 2023년 제1회 일잘러 세미나 알리바바 클라우드 제대로 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무역협회 박지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와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51분 정도가 함께 이 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간단히 금일 행사의 개요와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잘러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스타트업 브랜치라는 곳의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스타트업 브랜치 오피스 아워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브랜치 오피스 아워는 스타트업과 또 중소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작년부터 무역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진행되는 일잘러 세미나 이외에도 또 법률 세미나 및 법률 상담, 해외 시장별 진출 전략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잘러 세미나는 스타트업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여러 가지 툴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회차에 걸쳐서 업무 협업 툴, 또 내부 관리 소프트웨어, 외주 서비스 등 14개의 서비스를 소개해드렸고요. 지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스타트업 브랜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병렬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올해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개별 서비스를 좀 더 상세하게 회차별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국내 최대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기업인 메가존 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개별적인 컨설팅 시간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세미나를 듣고 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메가존 소프트 매니저님들께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과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가존 소프트의 이예은 매니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사용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메가존 소프트의 이혜은입니다. 저는 메가존에서 알리바바 사업부에 속해서 이제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의를 주실 때나 구축이나 마이그레이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타의 일잘러 세미나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는 클라우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다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꽤 계시네요. 아니면 우리 기업은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는 클라우드는 잘 모르는데 지금 도입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신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메가존에서 준비한 세션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도 있었지만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고객사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을 기반으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쉽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알리바바 세션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퍼블릭 벤더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러면 어떤 CSP, 어떤 클라우드 벤더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첫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서 클라우드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클라우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보시는 구름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혹시 구름 다음으로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네이버 마이박스,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현재는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서비스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불렸던 스토리지 서비스를 한 번쯤 사용해 보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슷한 서비스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같은 웹 서비스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지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비스는 방금 말씀드린 웹 서비스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스 코드나 이미지, 영상 파일, 그래픽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픽 같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장소가 필요하고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아이콘들을 하나씩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저장소 이외에도 게이밍 솔루션도 있을 거고요. 모바일 앱 솔루션이나 CPU나 GPU 같은 컴퓨팅 자원도 있고요.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미디어 솔루션 혹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아이콘들 이외에도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솔루션도 있고 기업 안에서 사용하는 사내 메일 시스템이나 메시지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개념을 한 번쯤 들어보셨다면 아니면 클라우드를 좀 알고 계시다면 이 개념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IaaS, PaaS, SaaS라고 불리는 개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솔루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본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IaaS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료를 사느냐, 밀키트를 사느냐, 아니면 조리된 음식을 사 먹느냐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상에서는 IaaS 솔루션을 이용해서 가장 밑단에 있는 인프라 자원을 구매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세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파스 솔루션을 사용하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커스텀, 약간의 개발 공수를 들여서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내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지금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단순히 비용만 내고 이런 솔루션 형태로 완전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는 IaaS부터 SaaS까지 다양한 유형의 솔루션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굉장히 많은 IT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는 IT 기업에서만 사용이 될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IT 기업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IT 기업이 아니어도 서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들었던 혹은 보았던 서버가 필요한 다양한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고요. 서버가 필요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보고 싶다, 제공해 보고 싶다 하는 경우, 혹은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나는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앱을 하나 서비스해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내에서 사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인사관리나 재고관리, 회계관리 이런 시스템이 있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ERP 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T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버가 필요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한 번씩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보통 서버를 빌릴 때, 서버 자원이 필요할 때 서버 호스팅 업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호스팅 업체가 있는데도 왜 클라우드가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라는 게 등장한 배경을 서버 호스팅을 제공하던 제공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호스팅 업체를 사용하던 사용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서버 자원을 구매해야 될까? 쇼핑몰로 시작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행사가 있고 중국에는 광군제라는 1년에 큰 쇼핑 행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쇼핑 행사에 대비해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많은 양의 서버를 미리 사두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이벤트는 매일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는 평소에는 이 남는 서버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남는 서버들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서버 호스팅을 제공하던 제공자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호스팅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몇 대의 서버들을 미리 사둬야 되는 걸까? 내가 빌려준 호스팅의 서버 사용자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남는 서버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남는 자원을 가상화해서 가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호스팅 업체도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하는 전에 먼저 온프레미스라는 환경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프레미스란 데이터 센터, 즉 IDC나 기업의 자체 전산실을 구축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개념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온프레미스는 물리적인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전산실에 우리 저기 회사 전산실에 내가 서버를 갖다 둘 거야 하면 그 서버가 눈에 직접 보일 거고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어느 위치에 어느 건물에 어느 층에 몇 번째 렉에 내 서버가 꽂혀 있구나 하는 물리적인 위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클라우드 환경은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용을 내고 내가 원하는 자원만큼 인프라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선택할 때 처음에 대략적인 위치를 고를 수는 있어도 정확히 어느 건물에 몇 층에 내 서버가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그 가상화된 자원을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환경의 차이는 이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는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효율적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결제 방식, 가장 간단한 결제 방식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의 결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서브스크립션, 구독형의 형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위,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세 달 혹은 연 단위로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구독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희는 구독형 방식을 제안드리는 경우는 내가 일정한 양의 인프라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경우 혹은 나는 3년만 인프라를 사용할 거야 하는 이제 명확한 기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 구독형 방식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결제 방식은 Pay as you go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용한 만큼만 결제한다는 방식이죠. Pay as you go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장 서버가 필요하긴 한데 정확한 스펙은 아직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하루를 쓸지 일주일을 쓸지 한 달을 쓸지 아직 기간이 정확하지가 않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 자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자원만큼만 즉시 구매를 하고 자원을 늘렸다든지 줄였다든지 하는 그런 사용량에 맞추어서 후불 결제식으로 결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결제 방식을 클라우드상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솔루션에 맞는 결제 방식을 선택을 하면 인프라 비용을 좀 최적화한다든지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께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환 이유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연성인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시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죠. 이 예시는 티켓팅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2대의 서버를 사용하는데 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주일 동안만 20대까지 늘려서 사용했다가 서비스가 끝나면 다시 2대로 줄이고 싶어 하는 경우에 유연성 있게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 호스팅 업체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내가 여러 업체들도 알아봐야 되고 견적도 비교해야 되고 계약 조건도 다 다르니까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면 좀 편리하게 서버를 직접 바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구축 속도인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하는 속도 같은 경우는 내가 고민하는 시간만큼만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코어에 4기가에 200기가의 스토리지를 가진 서버를 하나 구매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사용량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바로 클릭해서 결제를 해서 서버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내가 서비스를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정해진 스펙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지? 얼마만큼의 자원을 구매해야 하지? 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리적인 구축에는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내가 서버를 구매했다면 그 서버를 구매했다고 해서 물리적인 어떤 설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자마자 즉시 바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가용성인데요. 가용성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클라우드 상에서는 우선 많은 인프라, 다양한 인프라를 365일 언제든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 급하게 자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필요해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원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요즘 많이 화제가 되었던 DR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재해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서버를 클라우드상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곧바로 이쪽 서버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사실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작은 양의 서버를 잠깐만 사용한다고 하면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보다는 작은 양의 자원이라면 며칠 동안만 사용할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훨씬 경제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제 방식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훨씬 경제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분야인데요. 연구개발 분야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용량의 그런 서비스를 단시간만 테스트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을 위해서 대용량의 서버를 구매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짧다면 대용량이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며칠만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 결과를 보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을 내는 것보다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서 경제성을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무엇일까요? 네, 서버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메인이죠. 우리가 검색창에 .com 이거 주소를 쳐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또 이런 자원도 필요합니다.
보안 인증서죠. 앞에 검색창 앞에 이제 HTTPS 이렇게 붙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안 인증서라고 하는데 이 보안 인증서가 있어야 브라우저와 웹사이트 간의 통신을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 자원들을 모두 클라우드 상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은 모두 클라우드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간단한 예시고 이 서비스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스토리지도 있을 거고 이 홈페이지의 접속 속도나 아니면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할 때 그 다운로드 속도를 가속화해주는 CDN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웹사이트에 공격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보안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보안 솔루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환경의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의 클라우드 시장 전망에 관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시는 두 자료는 IDC라는 시장 분석 기업의 자료이고요. 왼쪽 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표는 이제 국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전망하는 표이고요. 올해 3월에 발표된 2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재작년에 비교해서 19.9%가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6년까지를 전망했을 때는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약 3조 원 이상 까지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활용이 국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고요. 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국내에서 산업별로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산업별로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기 아래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 분야입니다. 네, 제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활용을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미디어나 서비스 산업인데요. 이 경우는 요즘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유통이나 운송 산업인데요.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이나 서비스 아니면 유통이나 제조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요즘 많이 제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 증가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 분야인데요. 금융 분야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핀테크, 금융이랑 IT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IT 기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도 현재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도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클라우드 환경만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티브 환경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할 때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환경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전부 다 클라우드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시나리오에 맞춰서 일부분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도 한 번쯤은 보셨을 개념인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은 고객의 IDC 서버 자원을 사용해서 고객만의 클라우드를 프라이빗하게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환경을 의미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가 알고 있는 벤더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이용해서 그 자원들을 여러 고객이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환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벤더들을 여러 가지 벤더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순서대로 방금 말씀드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하나의 벤더를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 환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프레미스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환경도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벤더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구글, AWS 모든 벤더를 사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클라우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콘솔 화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웹사이트 같이 생겼는데요. 네, 굉장히 웹사이트처럼 진짜 간단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벤더들마다 UI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체로 이런 콘솔이라고 불리는 웹사이트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부분에 큰 박스를 보시면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알리바바에서 서버라고 ECS라고 불리는 서버 자원도 있고요. RDS라고 하는 DB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SLB 서버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분기 처리를 도와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 SLB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여러 대의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 일정량의 트래픽을 이렇게 분산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서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가중치를 여기는 20, 여기는 80 이렇게 흐르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이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들을 분석해주는 로그 서비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솔 화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없는 솔루션이라면 상단에 이제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검색하셔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그럼 서버를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ECS라고 불리는 서버를 구매하는 화면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먼저 여기 결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독형으로 선택할 것인지 페이에즈유고 내가 사용한 만큼만 결제를 할 것인지 하는 결제 방식을 먼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밑부분에 보시면 이제 서버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사양을 골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코어 4기가 입출력 속도, 즉 IOPS는 얼마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여기 필터에 걸어서 간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OS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OS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센트OS, 우분투 같은 운영체제들이 있겠죠. 자기에게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디스크 개수만큼, 크기만큼 선택을 하셔서 서버에 붙여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를 뚝딱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상에서 서버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자원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세션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저는 곧바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알리바바 클라우드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세션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는 세션이긴 하지만 알리바바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벤더를 포함해서 다양한 글로벌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벤더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위치해 있는 글로벌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벤더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벤더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 벤더를 CS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이고요. 보시는 많은 기업들에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유명한 AWS도 있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 뭐 DB로 유명한 오라클도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기업들 이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벤더사들마다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의 명칭이나 뭐 특화된 지역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컴퓨팅 서비스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버를 예로 들어보자면 아까 알리바바는 EC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WS 같은 경우는 EC2, 여기 애저 같은 경우는 애저 VM, 애저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벤더들을 통칭해서 저희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소개를 짧게 드릴 텐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아시아 시장을 조금 타겟팅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알리바바를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고요. 글로벌 리전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알리바바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2019년 이래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 GCP와 3, 4위를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벤더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높은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또 28개의 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전은 국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8개의 국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86개의 AZ, 어베일러블 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베일러블 존은 데이터 센터의 개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어베일러블 존을 두어서 가용성을 좀 높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리전이나 어베일러블 존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벤더에서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조금 크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CDN 노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지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중국에는 알리바바에서 13개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셔도 굉장히 다양한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2,800개 이상의 노드를 글로벌 전 지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퍼져 있는 수많은 노드들 때문에 글로벌 유저는 내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도 가장 가까운 노드에서 빠르게 요청을 수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에서 이런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린 벤더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앞에서 보셨던 IaaS부터 PaaS, SaaS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벤더들에서도 웬만하면 다 글로벌 리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 사용자는 전 세계에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사용되는 최신 솔루션까지 지원을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질 수가 없는 AI 솔루션이라든지 IoT 서비스, 빅데이터 솔루션 혹은 안면인식 기술 이런 최신 솔루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발 공수를 들이신다면 이런 최신 솔루션 까지 아예 밑단부터 개발하고 구축하지 않아도 약간 커스텀을 해서 우리 기업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한번 자료로 가져온 건데요. 이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하나씩 보시면 가장 밑단에는 컴퓨팅 서비스가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서비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빅데이터 아니면 AI나 IoT 같은 솔루션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윗단에는 미디어나 미들웨어,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나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보안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양한 벤더에서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사전 질문에서도 이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벤더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클라우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보시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벤더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서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자원들, 그런 사용률이 좀 높은 서비스들은 대부분의 리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글로벌적인 그런 위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서비스는 그 리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에서 DB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 DB가 한국에서는 되지만 일본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경우 당연히 그 벤더를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을 먼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이제 내가 고려하는 시나리오에 필요한 기능이 그 솔루션에서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네, 앞에서 지역이나 기능 모두 고려가 됐다면 이제 예산을 좀 크게 고려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을 좀 크게 고려를 하게 되는데 먼저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시장에서의 위치,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CSP를 선정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산에 놓고 보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 고려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이 지역, 기능, 예산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고려하시면서 클라우드 벤더를 선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이제 클라우드 사용 실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정초희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다음 세션 역시 편하신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가지 세션 다 끝나고 한 번에 사전 질문 받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네. 네네, 말씀해 주시죠. 메가톤 소프트가 국내 초등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하고는 그 회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좀 이따가 세션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희 메가톤 소프트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송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은 매니저님과 알리바바 클라우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정초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클라우드 사용 실사례인데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하거나 이런 웨비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시는 부분이 클라우드 실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특정 기업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해가지고 크게 4가지 종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면 동일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여러 국가에 운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 관점에서 2가지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서비스를
어느 위치에다가 내가 운영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서비스 지역을 정했다면 어쨌든 이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본사가 있을 거고요. 그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를 받아서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결국 컨트롤 타워 위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을 클라우드 관점으로 변경해 보면 서비스 지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유저와 가장 가까운 리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 위치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정한 리전들 위에 있는 인프라, 이 인프라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인가를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우선은 제가 이제 임의로 유저들의 위치를 시켜봤는데요. 내가 서비스 하려고 하는 유저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리전을 선택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타워를 한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를 각기 다른 국가에다가 만들었지만 이 하나의 한국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을 올렸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연결을 하려는 건 아닐 테고 내가 연결이 필요한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왜 연결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통신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위치한 지점을 제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 가능 시간을 고민을 할 텐데요. 불특정 다수가 클라이언트일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 끊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보통 3초를 말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는데 서비스가 느려요. 그럼 이거 좀 쓸만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서비스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를 어느 사용자가 쓰냐에 따라서 고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내 시스템이다. 우리 직원들이 1분 정도는 기다려줘도 괜찮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레이턴시를 봐가면서 네트워크 솔루션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솔루션마다 안정적이면 안정적일수록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 시나리오에 맞게끔 적절한 예산으로 어떻게 가져갈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서비스에 끊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애가 일어났을 때 바로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중화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실 거고 또 클라우드에서도 이렇게 각기 다른 국가에다가 인프라를 올렸을 때 클라우드에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가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 기준으로 네트워크 솔루션을 한 5가지 정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커넥트라고 해서 AWS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실제 전용선을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혹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CN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이미 백본으로 전용선이 구축되어 있는 사설망으로 통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SD-WAN 서비스인 SAG나 VPN 게이트웨이 혹은 다른 네트워크 솔루션인 GA들을 크게 알리바바에서는 5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실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솔루션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케이스에 사용되는지는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메가존 유튜브 채널에 몇 개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한 유튜브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혹은 메가존 소프트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한 게시글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보통 이제 대규모 글로벌 서비스나 혹은 글로벌 기업망을 연결할 때 해외 지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연결할 때 전용선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봤던 웹페이지고요.
하나의 전용선을 클릭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전용선을 어떤 ISP에서, 어떤 CSP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전용선만큼의 안정성은 아니더라도 사설망 통신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공인망을 사용하더라도 암호화된 패킷으로 통신하고 싶은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복잡한 계약 과정과 큰 비용으로 정확한 어떤 명시된 기간을 사용하는 전용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솔루션인 클라우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선인 익스프레스 커넥트 EC 솔루션과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사설 백본망인 CEN 그리고 SD-WAN의 SAG와 VPN 게이트웨이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솔루션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IDC와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전용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레이턴시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VPN 게이트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연결 포인트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예산에 맞춰서 내가 트래픽 비용만 지불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사예요. 제가 이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서 커스텀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이제 글로벌 게임을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한국을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타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유럽, 뭐 미국 등의 리전을 사용을 하면서 이 리전들 안에 올라가 있는 동일한 시스템을 CEN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무조건 동일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간의 인프라들은 클라우드 백번 사설망인 CEN 솔루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 외에 AWS나 GCP와 같은 CSP와 연결할 때는 내가 레이턴시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VPN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방안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제 개발자가 있을 수 있죠. 관리자나 개발자가 한국에 위치할 수 있는데 이 한국 오피스에 있는 개발자가 클라우드 인프라에 VPN으로 접근을 해서 다른 리전에 있는 서비스들을 같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쇼핑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게임이랑 조금은 다른데요. 보시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을 두 리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CN이라는 솔루션으로 두 리전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IDC에 있는 특정 데이터라든지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익스프레스 커넥트라는 실제 전용선을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고요.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가져가지 않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좀 다르게 네트워크를 구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게 멀티클라우드인데요. 사실 멀티클라우드라고 하면 여러 개의 CSP를 내가 사용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멀티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내가 이 벤더와 이 벤더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보통은 AWS를 사내 시스템으로 사용을 먼저 하고 있는데 특정 신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동일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국가 혹은 그 해당 솔루션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 솔루션의 특정 기능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벤더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대내 시스템이냐 대외 시스템이냐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내가 공인망으로 연결할지 사설망으로 연결할지 등에 대한 고려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용해야 되는 솔루션이 명확하게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솔루션의 기능이 내가 고려하고 있는 벤더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 시스템이랑 연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메인 DB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부분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벤더와 이 벤더 간에 연결을 했을 때 실제로 테스트해봐서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CSP를 선택할 때 가능성부터 일단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을 네트워크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적합한 CSP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WS와 알리바바를 같이 멀티클라우드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특정 프로그램을 어느 이벤트 기간 동안 이 OTT에서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경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많은 유저들이 인입이 돼서 트래픽이 몰려서 그 플랫폼이 다운되는 경우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벤트를 할 건데 특정 벤더의 CDN이나 네트워크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기간 동안만 특정 위치에 있는 유저들이 그 벤더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서 플랫폼에 들어오게끔 단발성으로 멀티클라우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DB의 기능을 사용해야 돼서 같이 멀티클라우드를 쓰는 경우 혹은 빅데이터나 AI 솔루션의 엔진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다른 클라우드의 서버에다가 올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요. 사실 제가 사전 질문을 이제 공유 받으면서 어느 분들이 이제 이 세션에 참석하시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물류나 제조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추가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케이스로 있는 물류 창고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키텍처가 좀 작게 보이는데 크게 보면 먼저 좌측에 글로벌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한 국가에 있는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은 이제 한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한국에 오피스가 있고 이 개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버는 글로벌 위치에 있고 또 그 위치에 있는 서버에 접속되는 유저도 글로벌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개발하고 한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용이 되고 유저도 해외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스템과 연결이 필요해서 그 시스템을 한국에 있는 리전과 해외에 있는 리전을 CN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간다든지 통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에서 사용하는 거를 한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한국에 있는 거와 데이터를 연결하고 또 실제로는 글로벌에서 연결하는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류창고 시스템이든 어떤 산업의 시스템이든 간에 클라우드에서 내가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내가 필요한 인프라 자원이 뭔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서버와 DB, 그 외에 또 보안 솔루션들을 먼저 고려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유저가 인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DR 시스템인데요. 사실 DR 시스템이라고 하면 디자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이죠. 작년에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일어나면서 많이 언급됐던 DR 시스템입니다. 사실 DR 시스템이 그 이후에 이 세미나 주제로 많이 다른 기업들에서도 세미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몇 달 전에 DR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조금 짚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DR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나 어떤 불이 났다는 화재에 대한
걸 대비해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시스템 오류라든지 랜섬웨어 아니면 유지보수 사고에 의해서 DR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DR 시스템이라는 거는 유형이 4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관점을 고려를 해서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DB만 백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한 시스템을 다른 곳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액티브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2가지로 두는데 제 시점으로부터 백업을 얼마나 해둘 것인가, 즉 내가 1초 단위로 백업을 할 거냐, 분 단위로 할 거냐, 일주일 단위로 할 거냐, 이렇게 내가 백업을 할 양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대회 후 시스템 복구 완료 목표 시점이 언젠가, 장애가 났을 때 내가 클라이언트가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다른 시스템으로 가동을 시켜서 바로 서비스를 할 거냐, 혹은 뭐 일주일, 하루, 뭐 한 달이 걸려서 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운타임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DR 시스템이 클라우드에도 구축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할 수 있겠고, 또 내가 쓰고 있는 CSP와 다른 CSP에다가 스탠바이 형식으로 구축을 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물리적인 재해를 대비한 DR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동일 시스템을 한 CSP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리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알리바바 클라우드 설명드리면서 리전과 어베일러블 존을 2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른 국가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거죠. 가장 가까운 리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연재해가 정말 일어나지 않는 그런 리전을 선택을 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의 DB가 한 국가에만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국가에 있더라도 다른 어베일러블 존, 다른 건물에 위치를 시켜서 백업을 해둘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SP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먼저 같은 CSP를 사용한다더라도 사실 다른 리전이 동시에 장애가 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국가에다가 위치를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CSP를 쓴다고 했을 때 AWS에서 액티브, 알리바바에서 스탠바이식으로 쓸 수 있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죠. 실제로 가능하고 제가 오늘 실사례에 대한 세션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AWS에서 액티브로 동작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스탠바이식으로 구축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AWS에 장애가 났을 때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시스템으로 가동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가능한가가 궁금할 텐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GTM이라는 글로벌 트래픽 매니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 DR 시스템의 시나리오에 쓸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GTM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메인 기반의 로드 밸런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설정을 달리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준비한 실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양한 벤더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실사례가 어떻게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가존 소프트에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소프트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영업팀 담당하고 있는 권찬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 나가시긴 하셨는데 이 세션에 이제 저희 메가존 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고
알리바바는 많이 들어봤는데 메가존은 처음 듣는데 메가존은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발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메가존 소프트는 2016년부터 한국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쭉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홍콩, 일본 법인까지 총판 계약을 했고 저희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공식 총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 오픈했다는 소식을 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메가존 소프트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업 중인, 서비스 중인 저희 고객사 레퍼런스입니다. 대략적인 좀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만 좀 나열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정말 작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도 수많은 고객들이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메가존 소프트에서 어떤 일을 해주느냐,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때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시겠지만 생소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축 전에 저희가 이 세션 끝나고 뭐 현장 컨설팅도 할 거지만 컨설팅 서비스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이거는 뭐 사내나 아니면 본인 회사들의 엔지니어들,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으면 쉽게 하겠지만 그래도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구축한 다음에 운영 서비스 단계. 이것도 뭐 추후에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실제로 인프라들을, 서버들을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운영 서비스까지 저희가 담당해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 빌링 서비스도 뭐 저희가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알리바바 클라우드 홈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 아셨을 건데 일단 기본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이트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영어 사이트는 기존 통화가 USD로 되어 있고요. 중국어로 된 사이트는 중국 renmin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메가존 소프트를 통하지 않고 그냥 알리바바 클라우드.com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국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걸어 놓으시고 USD 기준으로 차감이 되는, 청구가 되는 그런 빌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메가존을 통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용하시면 저희가 한화 세금 계산서 방식으로 청구를 드리고요. 고객은 이제 회사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세금 계산서로 세금 처리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언어 또한 사용 중에 이슈 사항이 있거나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영어나 중국어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한테 한국어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백단에서 소통한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고객한테 답변 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한국어로 제공하는 서포트 포털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테크니컬 문의 그리고 이제 빌링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운영 서비스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고객의 서버들이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고객의 웹페이지가 다운되지는 않았는지, 쇼핑몰에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메가존에 구축되어 있는 관제실 COC 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 고객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뭐 저는 그냥 단순히 인프라만 구축하고 그냥 쭉 사용하면 되고 모니터링은 직접 알아서 할게요. 크게 중요한 시스템도 아니어서 그렇게 뭐 24시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런 서비스는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고객에게 저희는 선택사항으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보안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다 보면 뭐 클라우드뿐만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웹페이지를 연다거나 어떤 서버를 이용한다고 할 때 이제 보안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보안 솔루션 관리,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어 단으로 했을 때 정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어떤 스택으로 써야 되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보안에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중국이라면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든지 한국이라면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미트하려면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어떻게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갑자기 보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보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저희가 조치도 해드리고 보고서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도 계속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 하듯이 리눅스 서버들도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게 계속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취약점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니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서버 대수가 한두 대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용도 정확하게 나오고 하는데 서버 대수가 이제 정말 몇십 대, 몇백 대가 되고 솔루션들이 많아지면 실제로 비용이 어떻게 나가지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콘솔에서 직접 보시려면 조금 복잡한 화면이에요. 되게 한국 친화적이지 않은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제 한국 친화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어디 리전에서 각각 이런 추세로 이용되고 있고 비용은 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하이퍼빌링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는 뭐 저희 메가존을 통해서 그냥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다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메가존에서 어떻게 고객 인프라들을 운영하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를 간단히 도식화한 건데요. 클라우드 운영에 의해서는 뭐 모니터링, 리소스 관리, 보안 관리, 보고 장려 관리, 비용 관리 이런 부분을 쭉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MSP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서비스이고 MSSP는 이제 보안 관련된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장애가 나거나 이슈 사항이 있을 때 저희는 어떤 프로세스로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표인데요. 실제로 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전화나 뭐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고객한테 상황 전파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랑 연락이 되던 안 되던 일단은 긴급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선 조치를 하게 되고 만약에 고객이 어떤 부분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원인 분석,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조치 후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걸 리포트 형태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것도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그 기술 지원에 대한 조금 내용인데요. 저희 메가존에서 이미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매월 약 2만 달러의 비용을 내면서 가장 높은 서포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조그맣게 있지만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부분이 저희에게 딱 할당이 되어 있어요. 이분은 저희가 메신저로나 뭐 유선이나 이런 걸 연락을 했을 때 저희한테 몇 분 내에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이 딱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슈가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 주셨을 때 1차적으로 이미 저희도 많은 고객들을 대응해 왔으니까 저희가 있는 노하우에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실시간 답변을 드리고 저희도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문의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자세한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서포트 플랜을 통해서 템에게 물어보고 바로 한국 고객분들에게 한국어로 답변해 드리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아까 그 서포트 플랜 비용인데요. 저희가 이런 서포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유일하게 저희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서 2023년에 저희가 이제 첫 세미나를 하는 건데 원래 코로나 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많이 했었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존 빌딩 내에 교육센터가 있어서 센터 내에서 알리바바 차이나 클라우드 기초다지기,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실습까지 다 해드리는 이런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는 무상교육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뭐 메일을 통해서 어차피 메일이 이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한테 메일로 저희가 안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 공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메가존 소프트의 유튜브 채널에도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 각각 솔루션들, 그리고 각각 어떤 산업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유튜브나 이런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 법인 쪽입니다. 비즈니스를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제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향 비즈니스를 하실 때 선택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향 비즈니스를 하실 때 클라우드 비용이 됐건 무슨 비용이 됐건 일단 한 중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위드홀딩 텍스 같은 이제 세금이 붙게 되고 또 환손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메가존에서도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고객이 중국 내에서 빌딩을 희망하시고 중국 내에서 모든 게 다 처리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메가존 중국법인을 통해서 고객 중국법인과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앞단에 있었던 뭐 모니터링 서비스라든가 보안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동등하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크게 세 단계로 인프라 구축 전, 구축 중, 그리고 구축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구축 전에 뭐 ICP 비안이라는 도메인에 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인프라는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구축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미 다른 시스템이 있거나 하면 이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구축 후에는 아까 네트워크 보안 등급 심사라고 했던 게 한국으로 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건데, 이런 심사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고 하시면 이런 심사를 받기 위해선 어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보안 솔루션을 써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다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저희 메가존 소프트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 질문은 저희가 사전 질문에서 조금 몇 가지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시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용을 권장하나요? 애저 AWS 사용도 권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 팀이다 보니까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냥 단순히 알리바바 클라우드 팀이어서 권장을 한다기보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 내 수십 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그 리전 수만 봐도 애저나 AWS는 한두 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미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애저나 AWS를 중국 내에 들어올 수 없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상 한두 개 정도 내준 수준이지, 굉장히 서비스 규모도 작고 리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다라고 하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굳이 AWS나 애저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메가존 중국법인에서도 이런 중국에 있는 AWS 애저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소개도 시켜드립니다. 네, 점유율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지역. 점유율은 아까 앞전 장표에도 있었듯이 아시아 포함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당연히 국가로 치자면 중국이겠지만 지역으로 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경우 확장성은 좋지만 보안에 대해 매번 언급된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산이기 때문에 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워낙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데이터도 빼간다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이미 국제 보안 인증 규격을 다 준수하고 있고 심사도 받고 있고, 지금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데이터 센터가 작년에 오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ISMS 심사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이슈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솔루션 적용 관련 최근 이슈 사례, 해결 사례. 아까 정초희 매니저님이 했듯이 DR 센터가 이슈가 됐을 때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DR 센터를 구축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때에도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할 때 이런 서비스 클라우드에 구축돼? 라고 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상으로는 90% 이상 다 구축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저희 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다 대응하는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도 클라우드의 빠른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종류의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는 초이님이 준비해 주신 건가요? 답변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CSP 선정 기준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P 선정 기준으로 비용이라든지 혹은 내가 사용해야 되는 솔루션의 기능,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리전을 선택할 때 이 CSP에서 제공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준비 사항과 유념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에 대답을 드릴게요. 사실 클라우드 이전한다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일 간단하게는 인프라의 규모,
그다음에 이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스펙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 부분을 당연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예산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하루 만에 구축을 하고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클라우드 이전하기 위해서 작업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어떤 것부터 시스템을 이관을 할지를 고려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일정과 그다음에 비용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한 컷오버를 언제 가져갈 건지.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이전을 다 하고 나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운영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옮기고 그간에 쌓인 DB에 대한 데이터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관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인프라로 가져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설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돼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요. 또 서비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또 국가적인 부분들도 있겠고 그런 보안 심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내가 클라우드에서 이게 규약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경우 컴퓨팅 자원과 애플리케이션 자원의 보안 서비스와 그 수준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보안 솔루션을 잠깐 언급드리려다가 말았던 게 이제 아키텍처 중에서 맨 좌측에 보안 솔루션이 좀 있었어요.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클라우드에서도 보안 솔루션을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방화벽 부분이 고민이 되신다면 와프라는 솔루션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IPS라든지 IDS에 대한 대응되는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뭐 클라우드 파이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디도스 공격의 방어를 대비하는 안티 디도스 솔루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서버 취약점을 진단하는 에이전트를 깔아야 되는 시큐리티 센터라는 보안 솔루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안을 대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식으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에 네. 대해서는 팀장님이 진행해 제가 이어서 주시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면 생각해 볼 만한 옵션인데 그 외 국내에서 다른 여러 CSP들과 차이점, 특장점은 무엇인지요? 일단 작년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면서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네, 타 클라우드에 비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실제 장애 건수를 봤을 때도 여태까지 타 CSP들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을 서비스 가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체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한국 내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 고객분들도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제 알리바바 그룹에서 하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거든요. 알리바바는 이제 쇼핑몰도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요즘 편의점에도, 한국 편의점에도 다 붙어 있는 알리페이, 이런 지불하는 이런 알리페이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인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럼 한국으로 배송 오는 이런 물류 시스템, 이런 에코시스템이 이미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활용하실 때도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와 메가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는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메가존을 통하면 그런 원화빌링 서비스라던가 한국어 기술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고객이 원하시면 인프라를 모니터링 해드리는 MSP 서비스, 보안 관련된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MSSP 서비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케이션 대비 클라우드만의 장점, 사용한 만큼 비용이 부과되어 TCO 절감 측면 외에 클라우드 사용으로 인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예를 들자면 이미 알리바바 그룹 안에 수많은 에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코시스템을 같이 손쉽게 연동하고 활용할 수 있다도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에서 이커머스로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11월 11일 날 중국 내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뭐 해킹하면 중국이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정말 수많은 해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렇게 한 건의 누락 없이 보안 뚫림 없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보안이라는 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잘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알리바바 그룹은 그런 수년간의 이런 광군제 행사를 해오면서 이미 보안에 대한 굉장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와프나 안티도스 이런 제품들의 보안적인 측면을 굉장히 사스 형식으로 손쉽게 쓸 수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그런 걸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 정보 데이터, 개인 정보에 대한 중국 정보의 사찰 가능 방안. 네, 이것도 정말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ISMS는 올해 상반기 정도, 그리고 이미 국가, 뭐 EU나 유럽이나, 네,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모든 인증을 다 이미 가지고 있고요. 한국 서울에도 리전이 있어서 한국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실 때도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발표 세션 마지막일 것 같고요. 오랜 시간 쉬는 타임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왜냐면 온라인으로도 같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미 많이 QR코드로 사전 질문 해주셨을 텐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기 밑에 있는 QR코드로 사전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나고 뭐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 한 1, 2분 쉬었다가 저희가 바로 여기 현장에서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그리고 아니면 사전 컨설팅 좀 신청해 주신 분들 다 컨설팅 진행할 거니까요. 부담 없이 저희 메가존 발표자분들, 직원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주신 우리 두 분 매니저님과 권찬혁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일잘러 세미나는 이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안내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첫 번째 순서로 메가전 소프트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을 청해 보았습니다. 오늘 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나 이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비교 등을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이제 귀사나 또 이제 귀하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상세한 상담을 들어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단순히 이제 설명만으로 이해가 다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개별 컨설팅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발표 자료 상단이나 지금 보시는 발표 자료의 이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니즈를 써주시면 메가전 소프트에서 연락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담은 잠깐 쉬셨다가 요 장소나 또는 요 개별 회의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리면 장소를 지정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것으로 공식적인 세미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